자, 이번 시간 제가 5절에 있는 공동택 관리 방식에 대해서 5절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5절에 나와 있는 저희가 공동택 관리 방식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 내용을 저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5절은 지금 쉽게 보시면 공동주택을 건설했던 누가 사업주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 건설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설 공급도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뭘 합니까? 저희가 관리.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합니다. 그럼 결국은 사업 주체는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일정 시점이 되면 사업 주체는 관리 업무를 이거를 인계를 해주고 가는데 사업 주체는 최소 그 공동택 관리 업무를 보시면 요구에 따라서 공동택 입주자 등이 공동택 관리 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을 한다면 또는 저희가 보시면 절차에 따라 혹시 관리 방법이 저희가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된다면 해서 일단 관리 방법은 사업주체 관리가 끝났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절차 요건을 갖춰서 자치 관리나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됐다면 그 결정된 그 관리 방식에 그 공동택의 관리 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철수하는 저희가 그 업무의 이관에 관한 절차를 저희가 이 지금 5절에 나와 있어 이 5절에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쭉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나오는 관리 방식에 따라 양가로 1, 2, 3에 따른 세 가지 관리 방식을 한번 여러분이 쭉 가볍게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관리 방법의 결정 등에 가보시면 양가로 1번에 그러면 사업 주체는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는 이 해당 공동택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 방법을 자치 또는 위탁 관리로 뭐 하세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요구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사업 주체는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그럼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업 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관리할 걸 요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2번에 있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제가 두 번째 줄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였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동대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라고 해서 여기 그럼 이 사업 주체는 관리할 거를 요구합니다. 요구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이 사업 주체가 이 공동 입주자에게 공동택 관리할 걸 요구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측에 보면 저희가 35페이지 상단의 박스에 들어있는 상단 박스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떤 의미로 접근하시면 그럼 최소 사업 주체가 어느 규모의 공동택을 건설했을 때 저희가 이 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관리 방법 결정, 거의 공동택 관리할 걸 요구하고 등등등에 따라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거냐. 그래서 최소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한 공동택 최소 어느 규모더라 저희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이와 같은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이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발점이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관리할 걸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이 공동택의 범위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박스에 가보면 해서 의무 관련 공동택 범위 네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서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면 1, 2, 3, 4에 따른 네 가지 공동택 범위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꼭 해서 여러분이 네 가지 확인하시고요.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입주자 등은 의무 관련 공동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 관리업체 위탁 관리합니다. 예. 그래서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따른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네 가지를 통지서에 기재해서 저기를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저희가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양가로 2번으로 가봅니다. 양가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니 3개월인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입주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 관리할 걸 제가 요구했다면 요구한 이날로부터 몇 개월인가요?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입주자를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 입주비를 구성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구성 협력합니다. 돼 있고 동그라미 3번 입주자비 회의 회장 여기 보면 입주자비 회의 회장은 해서 입주자 등 해당 공동 관리 방법을 결정
여기 이제 이 관리 방법 결정에 가보면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 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자, 관리 방법을 결정해요. 근데 여기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만약 관리 방식 어떤 관리를 선택을 했다면 위탁 관리를 선택했다면 그때는 누구를 포함한다고 했냐면 여기는 저희가 주택 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주택 관리에서 만약에 그 공동택 관리 방식이 지금 나와 위탁하고 자체 중에 뭘로 결정이 됐다면 위탁 관리로서 결정이 됐다면 누구를 포함한다? 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저희가 포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포함을 해서 양가로 닫고 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서 그럼 일단은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다면 결정된 관리 방법을 누가 사업주체에게 뭐 합니까?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통지해 주고요. 그리고 등등등에 따라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 합니까? 저희가 신고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여기는 통지도 하고 뭐 합니까?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다. 양가로 주택을 선정을 했다면 선정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관리 방법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결정된 방법 위탁이라면 주택관리 선정까지 포함을 해서 요구했던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 합니까? 신고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지문인데 여기서는 하나 밑에는 이어지는 지문에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구청장에 저희가 신고한다는 거예요. 신고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신고한다는 건 뭔가는 서류 제출을 수반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여기 신고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더라? 저희가 1년에 따른 서류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제가 지문에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 자, 회장은 입법비 회의 회장은 공동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하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결국은 서류 신고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서류 제출 신고 기한, 그럼 이 신고서 제출 기한은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신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며칠 이내 제출할까요? 제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여기는 일수도 하나 같이 좀 기억하시길. 물론 통지하고 신고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플러스해서 신고는 말로 하는 거 뭐를 서류 제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류 제출에 관한 기한인 여기 결정 또는 뭐 변경 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서를 시장으로 제출합니까? 저희가 30일 이내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나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일단은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에 뭐 4번 잠깐 봐주시고 6번에 절차등을 한번 볼까요? 절차등. 절차등 이제 보시면 하나 이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하나 절차를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제 볼 것은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저희가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의 관리 방식을 택하는데 이거는 공동 이해관계 어떤 뭐 부분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법으로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또는 관리 방법이 결정된 관리 방법을 저희가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이와 같은 절차 중에 하나를 거쳐서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도 그리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그러면 결국은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기억 또는 저희가 니은. 그래서 기억 또는 니은의 두 가지 절차 중에 하나를 거쳐서 관리 방법을 뭐 한다는 겁니까?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 가볼까요? 기억은 입조비 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니은 전체 입조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기억과 니은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한답니다라고 해서 6번에 관한 부분 하나 저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에서 이제 여기 7번에서 쭉 해서 저희가 7번에서부터 저희가 9번에 따른 7, 8, 9는 이제 뭐에 관한 일단 저희 7번에서부터 11번이네요. 7번에서 11번은 이제 뭘 살펴보고자 하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관리 방법이 만약에 자치관이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됐다는 건 저희가 이 공동택의 관리 주체가 누가 됩니까? 공동택 관리 주체가 누가? 주택 관리업자가 공동택에 누가 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됩니다. 그럼 결국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여기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법에서는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이와 같은 절차 등을 거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절차 등은 지금 제가 이제 보시면 지문의 7번부터 쭉 해서 관련 규정 묶어간다면 저희가 지문에 11번까지가 주택관리업자 관련한 지문에 쭉 나와 있는데 절차 등은 여기서 한번 다시 이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주택관리업자를 저희가 선정합니까? 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이거는 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세요. 그래서 지문 7번에 가보면 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입주대피 의무관 공동체 입주자 등이 공동을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대피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주택관리업 선정합니다. 자, 기억은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 선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시면 법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한다. 즉 양가로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에 따라서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까? 네. 그럼 일단 선정은 원칙입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원칙은 지금 보니까 여기는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예외적으로 원칙은 이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면 전자입찰 방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방법을 통해 선출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질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일단은 기억하고요.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방식을 따를 것 해서 7번에 니은 정리하고 8번 7의 기억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세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뭐 장관이 고시한다. 그리고 9번 7의 니은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는 걸 해서 밑에 동그라미 기억에 가보면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경쟁 입찰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고 여기서 말한 전자입찰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전자입찰 방식을 선정을 하는데 그 전자입찰 방식 중에서 무슨 방법으로 저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 지문이 동그라미 9번의 기억번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아래 사항은 즉 아래 사항이란 것은 이 경쟁 입찰에 관련된 세부 기준 그러면 이 결국은 주택관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이 경쟁 입찰 관련된 세부 기준이 밑에 나와 있는 저희가 A, B, C, D에서 입찰의 절차나 참가 자격, 효력 그 밖에 선정을 위해 뭐 필요한 사항 관련해서 이 네 가지 관련해서 입찰 관련된 세부 기준은 누가 정해 고시합니까?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 주택관리 선정은 이와 같은 원칙 예외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분들. 자, 그런데 니은에 가보니까 이어지는 지문의 니은에 자,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억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기억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이 경쟁 입찰로 선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제가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 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했어요. 그럼 선정된 A라는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계약 기간을 줬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3년의 계약 기간을 줬다면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관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3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주택까지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다시 누구를
A라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공동택의 관리주로 선정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주택관리업자.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를 뭐 하더라? 이제 재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선정한다는 건 방금 설명드렸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인 A를 다시 공동택 관리주로 다시 재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아니하고 A라는 주택관리 다시 공동택이 관리자 재선정하는 경우 이때는 저희가 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때는 어떤 방식을 되면 재선정도 그럼 결국은 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할까요? 아니, 이때는 이 방법이 아니고 무슨 방법을 한다고 했어요? 이때는 저희가 이 경쟁 입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법으로 저희가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저희가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데,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한 수의계약이라는 건 어떤 절차를 모두 거치라고 그랬냐. 그래서 니은번에 가보면 저희가 A번에 자,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 때 입조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조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B번, 이 A의 요건이 충족된 이유 누가? 입조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할 것.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방금 봤던 A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B번. B는 방금 봤던 대로 전체 입조대표의 구성원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찬성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재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그리고 이것은 그 입조대표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할 경우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계약 기간은 장기시험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그 다음에 10번. 10번하고 11번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선정과 그 다음에 재선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크게 보면 절차상 일단 저희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선정의 절차를 정리했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이 세 번째,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 한번 일단 먼저 읽어볼까요? 여기 지문에 10번으로 가면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관리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다시 주체로 재선임하는데, 반대 개념으로 가시면 A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너무 못해요. 아주 못해요. 돈은 돈대로 나갈 뿐더러 관리는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이 A라는 사람을 다른 B나 C랑 다른 주택을 바꾸고 싶어요. 해서 여기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찰해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대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 참가입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제한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선정에 따른 절차가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혹시 A라는 주택관리업자가 싫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경쟁 입찰을 보니까 들어와서 다시 입찰을 참가해서 A가 다시 돼버릴 수 있다 보니까 법에서는 기존 주택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입찰 참가 제한은 뭐 할 수? 입주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한다면 입주대표회의에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따를 건 아니에요. 이때 그럼 이와 같은 요구를 따르려고 하면 이때는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이 있게 되면 입주대표는 그 요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지문에 이제 가시면 자, 동그라미 11번에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 입주대표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럼 이때는 저희가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저희가 과반수에 저희가 서면 동의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를 한다면 입주대표에게 그 입주대표는 그 요구를 뭐 하더라? 따라야 합니다라고 해서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2번 가볼까요? 12번. 12번은 지금 이 부분들 12번은 지금 동그라미 12번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좀 전에 저희가 관리 방식은 위탁으로 결정이 되면 이 주택까지 관련해서 선정이나 재선정, 입찰 참가 제한을 쭉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자치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는 그러면 자치관리라는 것은 요구가 있었 날로부터 자치관리 이 자치관리 기구를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그때 그러면 자치관리 기구 구성은 해보시면 저희가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 보시게요. 그러면 자치관리 기구 구성은 제가 이제 보시면 일단은 최초입니다. 최초 구성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고 공동체 관리 방식의 최초로 어떤 관리로 결정이 됐다.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자치관리로 구성이 됐을 때 그럼 이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최초 구성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최초 구성은 몇 개월인가요? 저희가 6개월 이내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일단 여기 자치관리기구 구성의 시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 구성은 6개월이고요. 그리고 관리 방법이 위탁에서 자치로 관리 방법이 저희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란 건 저희가 위탁 관리하다가 저희가 자치 관리로 변경이 됐던 이때는 저희가 언제까지 그 위탁 관리에 저희가 종료일까지 저희가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관련한 부분에 따른 질문이 지금 동그라미 12번이 최초는 지금 6개월 이내 구성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3번이 두 번째 줄 관리 방법이 변경이 됐을 때는 동그라미 13번에 그 위탁 관리의 종료일까지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치관리 기구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 구성 아니면 관리 방법이 바뀌냐에 따른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2번, 13번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까지. 자, 그러면 14번은 무슨 말? 14번은 지금 저희가 뭐를 설명할 14번은 일단 번호로 한번 일단 여기 번호로 한번 가보죠. 번호로. 자, 여기 지금 14번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4번은 지금 저희가 입자 대표로부터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어요. 좀 전에 여기도 보시면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죠. 그럼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면 여기는 사업 주체죠. 여기는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 주체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면 통지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통지가 있다 없다? 통지가 없네요.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을 했나? 관리 방법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에게 통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관리 방법 결정에는 통지가 없다는 것은 관리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자치관리 기구 구성은 이제 보시면 여기 자치관리 기구 구성은 저희가 6개월 이내 구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14번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봤던 대로 14번은 두 가지예요. 어제 보시면 저희가 14번은 지금 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저희가 통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뭘 구성하지 않았어요? 자치관리 기구를 뭐 했더라? 저희가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에 통지도 없고요.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 그러면 그러면 사업주체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체 입장으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죠. 사업주체 입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관리 방법 결정에 통지가 와야 누구에게 넘겨줄지 결정을 할 건데 통지도 없답니다. 또는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건 뭐야? 이 관리 방법이 뭘로? 자치관리로 결정은 됐는데 뭐예요? 업무를 넘겨주기 위한 자치관리 기구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사업주체는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 기구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 사업주체는 뭐합니까? 업무를 넘겨줄 대상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사업주체는? 그러면 결국은 사업주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금 14번의 두 가지 중에 하나 관리 방법에 관한 결정 통지가 없거나 그리고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주체는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발생했다. 이때는 사업주체가 누구를?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주택관리 선정은 여러분이 방금 여기서 선정하는 절차는 뭐예요? 이 법에, 즉 공동관리법에 따라 원칙 예외 규정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누가? 사업주체가 뭐를? 절차를 생략합니다.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경쟁 입찰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 측 이미 선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선정하고 관리 업무를 누구에게? 이 선정한 이 사업주 측 절차를 생략하고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뭐 합니까?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두 가지로 보자는 겁니다. 이 관리 업무가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결국은 누구는 사업주체는 업무를 넘겨주고 간다. 그래서 일단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어느 경우든 무난하게 업무를 넘겨주든 아니면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을 해도 결국 뭐합니까?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철수할 수밖에 없답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그 부분까지 이제 해서 동그라미 10 저희가 4번까지. 그러면 여기 사업자는 여기 본인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생략하고 업무만 넘겨주고 바로 가버릴 거냐? 아니다. 이거를 이와 같은 선정했다는 사실을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알려주게 돼 있냐? 동그라미 14번에 세 번째.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피 회의 및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 그 사실을 뭐 합니까?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14번의 질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14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 15번, 16번, 15번부터 쭉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19번까지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관리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해서 부분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없네요. 또는 이와 같이 문제가 있네요든 간에 어느 경우든 누구는 어느 경우든 사업조치 업무를 인수인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수인계와 관련한 부분에 따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사업조치는 분명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주택을 저희가 업무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는 것 이와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뭡니까?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인수인계는 보면 이 기간 이내에 넘겨집니다라고 해서 이제 보면 제가 질문에 15번에 가보면 사업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업무를 인계합니다. 일단 기억, 입주자대피 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소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두 번째, 저희가 12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됐거나 디귿에 14에 따라 14는 지금 이 경우를 말하는 거 14는 여기 방금 설명 이 부분에 따라서 주택관리업 선정이 된 경우도 뭐합니까? 업무를 인수인계합니다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중에 어느 경우도 업무는 몇 개월 이내에 넘겨줍니까? 1개월인 업무를 인계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지금 보고 있는 15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인계한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동그라미 16의 경우도 준용한다는 건 몇 개월인 업무를 넘기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1개월인 업무를 넘깁니다라고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질문은 19번. 19번으로 가죠. 19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 여기 업무 인수인계는 보시면 몇 개월 이내 넘깁니까? 저희가 1개월 이내 업무를 넘겨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인수인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기간 이내 업무를 넘겨주는데 그럼 어떤 항목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까요? 그래서 인수인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보시면 저희가 항목은 이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는 거 저희가 여기서 인수인계 항목은 지금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법령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무상은 분명히 배제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정리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시험을 위한 대비지 실무상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항목은 제가 6가지입니다. 그래서 6가지 요 인수인계 항목을 이제 서로 간에 넘겨주고 받는데 자, 지문에 이제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따라 보시면 기역에 설계도서, 장비 명세, 장기선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그 다음 니음,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부가 징수하나 이해관의 회계 서류, 그 다음 디귿, 장기선 충당금의 정리비 현황, 리을, 관리비 예치금의 명세, 미음, 세대 전용 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그리고 비읍, 관리규약, 그 밖의 관리 업무, 공동체 관리 업무의
필요한 사항에 따라 몇 가지, 6가지를 인수인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6가지 인수인계 항목도 일단 확인하시고, 그럼 인수인계할 때는 그러면 서로 주고받을 자만 주고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자, 인계할 때는 누가 입주대표 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항목을 주고받을 때는 그냥 서로 간 인수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누가 그거를 참관하게 돼 있다. 일단 입대비 회의 회장과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에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20번하고 21번 한번 읽어만 보시게요. 20하고 21을 가지고 문제 만들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여기까지는 한 다음에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일단 사업주체 일단 가장 여기서 지금 저희가 첫 시작부터 마지막 인수인계 봤던 건 결국 뭘입니까? 이 사업주체의 저희 관리 업무 저기에서 여기는 큰 틀은 영측 나왔습니다. 여기는 관리 업무에 저희가 이관 절차에 관해서 이관 절차에 관련된 등등등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쭉 정리해줘. 그러면 사업조직 관련 이관 절차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입주 예정자 얼마가 들어오면 과반수가 이제 들어오면 공동체 관리할 걸 요구를 하면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출발을 해서 마지막 뭔가요? 여기 나와 있던 업무 인수인계까지 넘겨주는 절차를 통해서 사업 주체가 이 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관리 업무를 넘겨주게 돼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양가로 3번은 제가 이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여기는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이란 것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 의사결정,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잠깐 볼까요? 그러면 여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건 여기는 결국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찬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역이나 장소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출장을 갔다, 미국을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출장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갔는데 출장을 가는 시기에 맞춰서 또 묘하게 공동체 관리규약을 개정한답니다. 그럼 결국 관리규약 개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관리규약 유효한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 출장, 미국을 갔다 하더라도 인터넷만 접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본인의 나는 이 규약이 싫어요, 좋아요를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찬반의 의사를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그 관련 내용들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설명을 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전자투표다 보니까 본인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확인 절차는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3가지 절차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3번 그러면 전자투표하려면 일단은 일정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데 누가? 관리주체 입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미리 알린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전자투표 기간, 그리고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관련된 이와 같은 3가지를 사전에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한 장 넘기면 부정행위 금지 등은 한번 가볍게 1, 2, 3, 4에 따른 부분 한번 여기 있는 쪽에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사업주체, 지금 이제 3번의 사업주체 관리, 4번의 자체 관리,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5번의 위탁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3, 4, 5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 자체 관리, 위탁 관리 관련된 3가지 관리는 지금 저희가 이 업무 이관 절차에 보면 저희가 사업주체 관리입니다, 자체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 지금 40페이지 나와 있는 사업주체 관리 관련된 개념과 그리고 양거리 이번에 사업조직 관리 업무 내용 정도는 여기는 가볍게 읽어보시게요. 3번의 사업조직 관리 업무 관련한 부분들에 따른 내용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시고
여기는 따로 제가 설명할 부분들은 따로 없고 여러분이 여기서 뭐 업무 내용이다 그래서 1번 업무 성격부터 마지막 6번 하자 보수에 관한 책임까지 해서 6가지 관련한 부분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부분으로 여기는 크게 여기 무리 없이 여러분 읽어보셔도 이쪽 파트에서는 시험에 낼 만한 거리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업체 관리 관련해서 개념과 업무 내용은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신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일단은 사업자체 관리까지 좀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자치와 위탁 관련 몇 가지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하고 위탁 관리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큰 틀에 관한 부분 하나 업무 이익관에 관한 일련의 절차, 예정자, 과반수, 마지막 인수인계에 관한 절차까지 이 파트가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업무 이익관 절차는 여러분이 꼭 해서 이제 설명드린 일련의 뭐 개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관리 방법을 결정 변경하는 절차라든가 또는 주택협회 관련해서 뭐 선정, 재선정, 입찰, 참가, 제한에 관련된 그와 같은 일련의 절차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